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교란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미 연합국 입장에서는 미군 행세를 하는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 특공대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요. 자, 영화 제목 중에 세인트 앤 솔저라는 게 있습니다. 세인트 성인 성 베드로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으뜸 사도인 성 베드로, 영어로 세인트 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죠. 세인트라는 게. 자, 그 성인 할 때 그 세인트, 영화 제목이 세인트 앤드 솔저, 솔저는 군인이란 뜻이죠. 세인트 앤드 솔저란, 세인트 앤 솔저라는 영화에도 그러한 장면이 잘 묘사가 되는데요. 거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미군으로 위장한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 특공대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검문 검색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미군만이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영어를 하니까 미군인지 아닌지 색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미국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키 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누구냐? 정답은 미니 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죠.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정답은 스프링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공교롭게 뉴욕 양키스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양대 영원한 숙적 관계가 뉴욕의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의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뉴욕 양키스의 이 야구 이 유니폼 이런 점퍼 비슷한 건데요. 뉴욕 양키스 마크 보이십니까? 뉴욕 양키스. 뉴욕 양키스의 마크인데요. 자, 그래서 질문 중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조 디마지오입니다. 조 디마지오.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 조 디마지오. 이런 사람들, 이런 미국인만이 알 수 있는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못 풀면 일단 그러한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 특공대원으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구금이 돼서 영창에 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헌병이 검문 검색을 하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미군의 제12집단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제21 집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장군과 격돌했던 인물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인데요. 그 버나드 몽고메리 영국 장군이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을 상대로 그 유명한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을 때 주역이 바로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인데요. 그 몽고메리 장군은 벌지 대전투 아르덴 대공세 당시에는 연합군의 제21 집단군 사령관이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12 집단군 사령관은 바로 오마 브래들리입니다. 오마 브래들리 제12 집단군 사령관. 자,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검문을 당했습니다. 제12 집단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검문을 당했는데요. 당연히 헌병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미키 마우스 여자친구가 누구냐? 미니 마우스.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스프링필드. 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조 디마지오. 이런 식으로 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병이 착각을 해가지고 헌병이 일리노이 주의 주도를 시카고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로 헌병이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일리노이 주의 주도는 스프링필드고 제12 집단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정답을 얘기했는데 헌병이 그걸 잘못 알고 착각을 해서 시카고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정답인 스프링필드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12집단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장군을 헌병이 수시간 동안 구금을 했던 그러한 역사도 실화, 일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의 특공대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전 이런 것도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결국은 일진일퇴 반격과 재반격을 하다가 드디어 1월 14일,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1월 4일이면 1945년 1월 4일이면 벌지대 전투 총 기간 41일 중에 대략 12월 16일부터 있었으니까 16일에다 17, 18, 19 약 20일째 됐던 날입니다. 20일째 벌지대 전투 41일 기간 중에 20일째였던 1945년 1월 4일에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의 주도 부대였던 제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일기장에 전쟁 일기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 일기가 있듯이 그 당시에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전쟁 일기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력이 12월 23일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독일을 폭격함으로써 우리가 재반격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패배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패배하고 있다라는 말을 1945년 1월 4일자 조지 패튼 장군의 전쟁 일기에 기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반격과 재반격을 연합국과 독일군이 일진일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합군이 미군 사상자가 약 9만 명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은 독일군은 이제 공지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 날씨가 전체적으로 12월 23일부터는 날씨가 화창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연합국에 우수한 압도적인 공군 전투력이 있다 보니까 독일군들이 많은 폭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독일의 지상군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은 총 육군 지상군이 약 70만 명, 독일은 약 40만 명 정도 됐는데요. 결국 일진일퇴를 하다가 독일군들이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서 독일의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는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게 1945년 1월 7일인데요. 도저히 우리가 일진일퇴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제는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고 군대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독일군 병력이 연합군이 한 70만 명인데 독일군은 40만 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 병력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예비 부대도 끌어다 쓰고 또 독일의 동쪽인 소련 지역에 있던 동부전선의 정예 부대도 상당수를 끌어다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연합군의 병력에 밀려가지고 특히 연합군의 공군 전투력에 밀려가지고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어서 전투를 수행하려면 이런 군수물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군의 가장 최고의 주특기가 전차지 않습니까? 전차. 월드컵에서도 독일 국가대표팀을 전차군단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듯이 독일은 최고의 주특기가 전차, 탱크, 기갑부대인 거죠. 그런데 기갑부대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도 다 소진되다 보니까 즉 군수물자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독일군의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는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게 1945년 1월 7일이니까 벌지대 전투 아르덴 대공세 41일 기간 중에 대략 한 23일째 된 그 날입니다. 23일째가 됐던 그날 전문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도 결국은 승인합니다. 퇴각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해서 퇴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일진일퇴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들도 특히 미군이 주도를 했는데요. 미군들도
여러 군데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군대들 간에 아군끼리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퇴각하는 독일군과 고립되어 있는 연합군, 특히 미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퇴각을 승인했던 1945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퇴각하는 과정 약 한 18일 정도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의 종료 시점은 1945년 1월 25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일이 기상 상황이 안 좋은 그 악천후를 이용해 가지고 연합국의 공군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반격으로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항구인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점령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독일군의 최후의 대반격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는 41일 만에 독일군의 패배,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로부터 이제 두 달쯤 후인 1945년 3월 23일에는 드디어 독일의 최후의 방어선 지크프리트선이라고 있습니다. 지크프리트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지노 선이 있다면 그에 대응해서 건설된 게 바로 독일의 지크프리트선입니다. 자, 프랑스의 마지노선, 우리가 뭐 최후의 데드라인, 이것을 마지노, 최후의 방어선을 우리가 비유하기를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아니라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그게 독일과 프랑스 접경지대에 있는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방벽을 세워놓은 게 마지노선이 있듯이 그에 대응해서 독일이 서방연합국 특히 프랑스 이쪽의 침공에 대비해서 방어벽을 세워놓은 게 지크프리트선입니다. 지크프리트선. 그것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1년 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나치 독일의 최대의 공력을 총동원해서 1년 동안 완공한 게 바로 지크프리트선인데요. 그건 독일의 최후의 방어선, 방벽, 요새입니다. 요새. 프랑스의 마지노선에 대응된 게 바로 독일의 최후의 방어선인 지크프리트선인데요. 지크프리트선의 명칭의 유래는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영웅 이름이 지크프리트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지 않습니까? 게르만 신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있듯이 독일의 게르만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이 바로 지크프리트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따서 지크프리트선이라고 칭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키기 1년 전인 1938년부터 1939년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직전까지 1년 동안 공사를 했고 나치 독일의 공력을 총동원해서 방벽을 쌓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600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 서울 평양 정도 거리가 6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이 600km의 콘크리트 방어벽이었고 길이가 600km, 너비가 50km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길더라도 600km 정도 길이가 길더라도 폭이 짧으면 바로 돌파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폭도 무려 50km나 됩니다. 콘크리트 방벽이 50km. 물론 50km 전부에 대해서 빽빽하게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폭을 한 50km에 걸쳐서 방벽을 만들어 놨겠죠. 여하튼 그 지크프리트선, 독일이 서방 세력의 침공에 대비해서 최후의 방어선 요새로 구축한 게 바로 지크프리트선인데요. 길이가 600km, 폭이 50km나 됩니다. 여하튼 그게 바로 아르덴 대공세에서 1월 25일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945년 3월 23일에는 연합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계속 진격해 가는 과정에서 독일의 최후의 방어선,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 독일의 서부 지역의 최후의 방어선인 지크프리트선을 연합군이 돌파를 합니다. 주도했던 군대는 연합군의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주도를 하면서 최선봉에 서서 지크프리트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지크프리트선이 어떤 역할도 했냐면 독일을 서방연합국의 침공으로부터 독일을 사수하는 방벽으로서 방어 요새로서 독일과 네덜란드 그 접경지대에 있고 독일의 서부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루르 공업지역이라고 루르 공업지역 그곳에서 군수물자가 다 생산이 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군수물자, 장갑차, 탱크, 전투기, 다양한 선박, 다양한 그 군수물자를 공업지대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의 서부 지역인 루르 공업지대에 그러한 군수물자 기지 생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지대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었던 게 지크프리트선입니다. 그런데 그 지크프리트선을 방어하고 있었던 독일군 병력이 자기들 독일군 간에도 담당하는 지역이 있죠. 지역. 그러니까 독일군의 A 군단은 이 지역을 방어하고 독일군의 B 군단은 저 지역을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아군끼리의 담당 구역의 경계선을 지경선이라고 합니다. 지경선. 아군끼리도 독일군 상호 간에도 각각 담당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의 경계선이 지경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경선은 아무래도 서로 좀 그 틈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의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그 지경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게 1945년 3월 23일에 돌파를 해서 계속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해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3월 말 1945년 3월 말에는 드디어 독일의 라인강을 돌파를 합니다. 독일의 라인강.